2000년대 음악시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인물을 기억하실 겁니다. 10대 솔로 가수 중 최다 판매 음반 보유 기네스북 등재, 10대에 가장 많은 음반을 판매한 솔로 아티스트, 2007년, 2009년 세계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인물 기네스북 등재, 그녀의 이름은 브리트니 스피어스입니다. 브리트니는 팝의 공주라 불리며 현역 당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인기를 가진 팝스타였죠. 전세계 음악 역사에서 약 1억 5천만 장의 음반을 판매한 팝 역사상 가장 성공한 연예인이자 명랑한 성격의 소녀였는데, 브리트니를 만났던 마이클 잭슨도 그녀의 성격에 관해 이야기하길 그녀는 참 예의 바르고 사랑스러웠다고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정상에 있었던 그런 그녀에게서 수많은 소식이 한 번에 들려오며 그녀의 인생은 갑작스럽게도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녀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한 건 저스틴 팀버레이크와의 연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그들이 연애한다는 소식이 퍼져나가자 대중들은 이들의 연애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정도는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둘은 결별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브리트니가 혼전순결에 서약하고 착한 소녀의 이미지를 부각하며 인기를 끌어모으고 있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지금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던 시절이라 지금 들으면 이상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당시 그녀의 순진무구한 컨셉에 대한 대중들의 집착은 극에 달하고 있었죠. 그녀가 18살 때도 미국의 어느 백만장자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조건으로 $1,100만 이상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그녀는 공개적으로 이를 거절하면서 정말 많은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스틴이 그녀와 헤어지고 SNL에 나와 개그 중 하나로 그녀와의 관계에 대해 폭로하며 그녀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바로 인터뷰 도중 사실 그녀와 관계를 가졌었다며 발언을 이어갔고, 그로 인해 브리트니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저스틴은 20년 뒤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도 했는데 SNL 측은 20년 늦게 사과했다며 이를 비판하기도 했죠. 어쨌든 돌아와서 저스틴은 브리트니를 암시하는 노래를 발매하기도 했는데, 브리트니도 이에 대한 곡을 내놓기도 했죠. 그리고 20여 년간 비밀로 간직해왔던 이야기들을 브리트니가 회고록으로 출간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둘이 당시 연애할 때 브리트니가 저스틴의 아이를 임신했었는데, 브리트니는 아이를 낳기를 원했으나 저스틴은 임신 소식을 듣자 전혀 좋아하지 않았고, 우리는 너무 어리니 임신 중절을 선택하자고 제안하였고, 결국 브리트니는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공개되자 저스틴은 또 한 번 크게 비난을 받게 되었죠. 저스틴과 결별한 후 브리트니는 이별에 대한 아픔과 브리트니가 바람을 펴서 이혼하게 되었다는 이미지에 대중들의 따가운 시선과 미움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결혼 소식에도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2004년에는 브리트니가 고등학교 동창과 술에 취해 홧김에 결혼했다가 55시간 만에 이혼하기도 했고, 백댄서 케빈 페더라인과 만나 3개월 만에 결혼하기도 하였는데, 케빈은 이미 동거하는 여자와 아이가 있었고, 심지어 여자는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케빈과 결혼하려는 브리트니를 뜯어말렸지만 결국 둘은 극비리에 결혼식을 올렸고 이 소식을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그들은 자택에서 가까운 친구와 가족 등 30명을 초대해서 깜짝 결혼식을 올렸고 2004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게 되죠. 케빈은 브리트니와의 결혼으로 세간의 유명세를 얻게 되었고, 이제 그녀 자산의 도움을 받아 앨범을 내는 래퍼로 활동하는데, 그가 낸 앨범은 비평가들이 엄청난 호평을 받으며 대중에게 래퍼로서의 인기를 전혀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어쨌든 둘은 결혼 후 자녀를 출산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브리트니는 케빈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혼 사유로 적힌 문구는 바로 화해할 수 없는 차이. 케빈은 문자로 이혼 소식을 통보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브리트니는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운전하는 등 공개적으로 여러 문제를 겪고 있었고, 결국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한 채 공동 양육을 조건으로 이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리트니는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세월이 지난 후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상대는 샘 아스가리, 모델 겸 배우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2022년 6월 결혼하게 되었지만 1년 2개월 만에 이혼을 선언하게 됩니다. 아스가리 측은 브리트니의 불륜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브리트니는 이를 부인했고, 아스가리의 얼굴에는 다수의 멍이 있었는데 이는 브리트니의 가정폭력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브리트니는 이토록 험난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지만 그녀는 아버지에게서도 자유롭지 못했는데요. 이때 가장 경악스러운 일이 펼쳐집니다.
2007년 10월 그녀는 공개되지 않은 이유로 두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잃게 되었고 2008년 1월 두 아들과의 면회 시간이 끝나자 양육권을 넘기는 걸 거부하면서 아들과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고 경찰 출동에 그녀는 아이들을 다시 케빈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브리트니는 자식을 볼 면회권을 박탈당하게 되었고 정신과적 보호 조치를 받게 되었죠. 그녀는 삭발을 하고 기이한 행동을 하는 등 여러 화제를 모으기도 하였는데 2008년 그녀의 아버지 제이미와 변호사 앤드류가 그녀는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그들이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판사는 이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그날부터 브리트니는 피후견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후견인, 성년 후견 제도가 뭐냐면 질병이나 장애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성인이 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을 선임받아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아버지가 후견인이 되었으니 후견제도야말로 브리트니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브리트니는 연예계 활동에 복귀하였고 미국에서 5개 앨범을 1위로 데뷔시킨 최연소 여성 아티스트로 기네스북 세계 기록에 이름을 올리는 등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수년이 흘러 그녀와 후견제도를 둘러싼 의혹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건 2019년이 되어서였습니다. 브리트니는 당시 아버지의 병으로 무기한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아버지의 병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요. 아버지인 제이미도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이 임명한 보호 전문가로 후견인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런데 브리트니의 팬 팟캐스트에서 브리트니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둬진 것이라며 그녀의 보호 관찰은 애초에 2009년에 끝났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곧이어 브리트니의 후견 제도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프리 브리트니 운동으로 퍼져나갔고 여러 유명인도 이 운동에 가세하며 브리트니를 풀어주라는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2016년 법원 기록에 따르면 브리트니는 이 성년 후견 제도가 매우 남용적이라며 빨리 해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브리트니는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억압받고 통제되는 도구로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프리 브리트니의 어마어마한 지지 속에서 브리트니는 보호 관찰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브리트니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정신불안정을 이유로 몇 달간 감금 생활을 이어나갔으며 감금된 동안에는 상주하는 경비원들과 간호사들이 그녀를 24시간 감시했고 심지어는 그녀가 나체로 있는 것까지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요로 인한 강제적 피임기구를 착용해 결혼이나 출산이 불가능했으며 강압적으로 투어를 다니고 그녀가 쉬려고 하면 절대 쉬지 못하게 강요했다고 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변호사를 스스로 선임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밝히며 그녀는 이러한 것들이 인간으로서 삶을 결정할 권리를 강제적으로 빼앗긴 것이라고 그간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 끝으로 브리트니는 이런 우울한 이야기는 그 누구에게도 그리고 심지어 대중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지 그녀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피후견인이 되었지만 정작 그녀가 발언하는 내용과 그녀의 연설은 성년 후견 제도를 사용해야 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2021년 11월 법원은 최종적으로 브리트니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후견인 자격을 완전히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브리트니는 13년 만에 자유를 되찾았고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이야기하며 감격스러운 감정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오랜 투쟁의 종결을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녀 사건 뒤로 이 후견 제도를 남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세간에 불거지기 시작했고 여러 논문과 칼럼에도 이런 브리트니의 사례가 함께 실리기도 하였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 이런 후견 제도를 개선하려는 여러 입법적 그리고 사회적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된 브리트니이지만 최근에도 그녀를 둘러싼 많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요. 브리트니와 마지막으로 결혼했던 샘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변덕스러움은 샘이 감당하기에 벅찼다고 합니다. 항상 그녀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였고 그가 자고 있는 동안에 브리트니가 그의 얼굴을 구타해 멍까지 들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샘이 가장 무서웠던 것은 브리트니가 무엇보다 칼에 집착한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녀는 집안 곳곳에 칼을 배치해 두었는데 심지어는 침실에도 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그 칼에 언젠가 찔릴 수도 있다는 공포에 시달렸다고 그는 이야기했는데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브리트니가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불륜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직원 중 한 명이 그녀의 나체 영상을 찍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그와 그녀가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한 것이죠. 브리트니는 그렇게 이혼하게 되었고, 사실 프리 브리트니 운동의 취지는 좋았으나 정작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브리트니 곁에는 이제 남편도 없고, 운동 이후 부모님과 가족들마저 등을 돌렸기에 그녀를 도와줄 사람이 주위에 이제 더는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10월 14일 전 남편 케빈의 회고록 출간 소식이 알려지며 브리트니는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데, 케빈의 회고록에 따르면 브리트니는 문 앞에 조용히 서서 아이들이 자는 것을 지켜보곤 했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깨면 "아 깼니?" 하며 조용히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때 그녀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수유하던 시기에 약물을 복용하기도 했으며 첫째 아들을 때리고 아이들이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케빈은 그녀의 상황에는 문제가 있으며 무언가 나쁜 일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고, 브리트니는 최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브리트니는 그간 보호관찰을 받으며 자신에게는 그간 이야기하지 못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으며 4개월간 사생활이 없는 상태로 감금 생활을 하고 있던 시절에 발과 몸이 묶였는데, 이런 충격적인 경험으로 이성과 의식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마치 날개가 꺾인 것 같다고 표현했으며, 오래전에 뇌손상을 입은 것 같다고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나에 대한 쓰레기 같은 소문 속에서 조금이라도 진짜 의미를 전하고 싶다고 그녀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화려했던 2000년대부터 그녀를 지켜봐온 그녀의 팬들이 바라는 것은 그녀의 새로운 컴백이 아닌 그저 그녀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 그리고 그런 평범한 삶으로 인해 더는 들려오지 않는 그녀의 소식들,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무대에서 화려하게 빛났던 그녀를 회상하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녀의 명곡들을 들려드리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항상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령고구마였습니다. 또 만나요. 음악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 유령고구마가 좋은 음악을 나눌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